안녕하세요. 우리 세 번째 소단원 퍼센트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텐션 높여서 즐겁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은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말뜻만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비율로서 기준이 되는 숫자를 100으로 바꾸고 다른 숫자를 100에 대한 비교로 숫자로 바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쉽게 지난 시간에 배운 비율의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비율 A 대 B라는 비율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비율이란 것은 두 수 사이의 곱셈의 관계입니다. 즉 B에서 A로 가는 곱셈의 관계는 곱하기 B분의 A만큼을 해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비율의 분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퍼센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퍼센트도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여기 말한 것처럼 기준이 되는 값을 100으로 두자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A 대 B에서 기준값은 B입니다. 즉 B를 100으로 두었을 때 이 분자에 오는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이 퍼센트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X가 퍼센트 표현에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 X를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맞습니다. 이 식의 양변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0이 약분돼서 X가 남겠죠. 그래서 X는 B분의 A에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비율 표현에서 비율에다가 단순하게 100을 곱해주시면, 비율의 분수 또는 수수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그게 퍼센트 표현이 되는구나, 퍼센트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다음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퍼센트 포인트는 퍼센트의 덧셈 뺄셈, 즉 퍼센트끼리의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퍼센트 자체의 증감을 나타낼 때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실험률이라는 것도 벌써 비율이죠. 자, 비율이 2%에서 3%로 변화했습니다. 즉 2로부터 3이 된 거죠. 그래서 3이 된 것입니다. 3이 된 것입니다. 2로부터. 그럼 2에서 3이 되는 관계는, 2와 3의 관계는 곱하기로는 2분의 3만큼 곱해준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비율 표현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몇 배가 되었느냐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의 표현은 몇 배만큼 늘었느냐, 몇 배만큼 증가했느냐, 이 표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2분의 3배만큼 되었다, 2분의 3 되었다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얼만큼 증가했느냐, 2를 기준으로 3이 되려면 1을 더해준 거죠. 그래서 2에 2분의 1배만큼 증가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2분의 3배 되었다, 이 표현과 그 다음에 2분의 1배 증가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비율 표현으로서. 자, 요것을 기준으로 할 때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실험률이 50% 증가했다는 것은 50%죠. 퍼센트는 단순하게 비율에다, 원래 우리가 구했던 비율에다가 100만 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배 증가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이게 50% 증가했다는 표현이구나 라고 퍼센트 표현으로 나타내 준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몇 배가 되었다, 2분의 3배가 된 것이죠. 2분의 3배는 소수 표현을 해주시면 1.5가 되어서 1.5배가 되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비율 표현의 두 가지, 몇 배가 되었다, 몇 배가 증가하였다, 몇 퍼센트 증가하였다, 이렇게 바꿔준 것 뿐인 거죠. 자, 우리 좀 화면을 정리하고 다시 해보죠. 자, 그러면 퍼센트 포인트는 어떻게 쓰느냐? 자, 보시면 2에서 3이 되었습니다. 자, 2에서 3이 되는 것은 물론 2를 기준으로 몇 배가 되었냐 말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플러스 1만큼 늘어난 거죠. 자, 이때 2와 3 자체가 퍼센트입니다. 즉 퍼센트끼리 얼만큼 증가했느냐, 1만큼 증가한 거죠.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가
1%포인트 증가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퍼센트끼리의 차이가 얼마냐? 퍼센트끼리의 차이가 1%포인트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냥 퍼센트라고 하면 곱셈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혼돈을 올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퍼센트 비율 자체의 덧셈과 뺄셈 변화에서는 퍼센트 포인트라는 용어를 써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단한 경제상식 한 토막 얘기 나눈 다음에 오늘 정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보시면 투자금 100만 원의 수익률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도 아니죠. 이제 한 1, 2년 있으시면 뭐 대학교 가고 알바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소득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생긴 돈을 여러분 투자를 하겠죠. 나중에 혹시라도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것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펀드에다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보죠. 자, 이때 수익률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수익률, 백분율이죠. 또한 비율입니다. 곱하기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 감소 후 10% 증가하였다. 이거 어떤 표현이냐? 자, 100만 원에서 자, 우선은 100만 원 100% 전체에서 10%가 감소했습니다. 10% 감소했으니까 100%에서 100에서 10% 감소하니까 90%가 남은 거죠, 돈이. 자, 그 다음에 다시 10%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10%는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그래서 90%의 10%는 90%의 10%는 9%죠. 그래서 10%가 증가해주면 99%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90%의 10%니까 9가 늘어난 겁니다. 따라서 이때 값은 100만 원에서 99%니까 99만 원이 됩니다. 즉 100만 원보다 원금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표현 10%포인트 감소했다. 자, 처음에 돈 전체 100%에서 10%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퍼센트끼리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즉 100%에서 10%를 빼라는 얘기죠. 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90%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다시 90%로부터 퍼센트가 10%포인트 증가했죠. 그래서 단순하게 플러스 10%가 돼서 100%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시 원래 있던 100만 원을 그대로 찾게 되는 구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표현의 차이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경제 수학을 배웠으니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도대체 이 비율은 도대체 언제 써먹는 거야? 왜 배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비율 또는 퍼센트 포인트 과연 어디다 써먹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뉴스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버스비가 1,100원이 되었다 라고 한번 뉴스가 나왔다고 해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버스비가 비싸다는 것인지 싸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싶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버스비가 1,000원에서 1,100원이 되었다. 혹은 뭐 줄을 감소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버스비가 올랐다는 말이구나, 물가가 올랐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1,000원에서 1,100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다 풀어 써주기엔 때로는 어떤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엄청 많이 올랐다는 것이 적게 올랐다는 것인지 일반적인 객관적인 지표로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한 이걸 말로 다 풀어쓰기엔 너무 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버스비가 10% 증가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한마디만 보고도 버스비가 올랐구나,
물가가 많이 올랐나 보구나,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버스비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이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더 큰 부를 얻고 더 큰 부를 이루고 싶으시다면 비율과 퍼센트 포인트 또는 퍼센트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표현들을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상 설명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배우게 될 관원 비례 되겠습니다. 자, 비례란 무엇이냐? 비례에서는 정비례, 반비례, 그리고 비례 배분, 이 세 가지 개념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참고로 이 비례, 정비례, 반비례, 비례 배분은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즉 초등학교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미분과 적분, 그리고 기하와 벡터, 이런 이제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풀다가 가끔 이런 초등학교 수업 내용들을 보면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것을 굳이 고등학생한테 설명이 필요한가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교육과정상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어떠한 개념들이 수학적 개념들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비례 한번 설명해보죠. 자, 예를 들어 3대 1, 그리고 6대 2, 그리고 9대 3, 그리고 12대 4, 마지막으로 15대 얼마 나올까요? 맞습니다. 5가 나오겠죠. 자, 이런 비율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자, 이거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 어떤 관계인가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바로 그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이 앞에 있는 3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앞에 있는 숫자는 뒤에 있는 거에다 3배 준 거죠. 즉 비율의 3의 비율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3 곱하기 뒤에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곱의 관계입니다. 곱의 관계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과 뒤에 두 숫자 사이의 관계가 곱의 관계에 있는 그런 숫자들을 바로 정비례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두 숫자 사이의 관계가 곱의 관계에 있다, 그럼 정비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이걸 문자로 나타내보죠. 자, 앞이라는 것을 y로 써주고 3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값을 x라고 해주면 y는 3x의 꼴, 즉 1차 함수의 형태가 1차 함수의 형태가 바로 정비례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두 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60대 1, 다음은 30대 2, 그리고 자, 20대 3.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어떤 관계인지. 자, 다음 올 숫자는 15대 4. 자, 마지막에 올 숫자는 얼마일까요? 바로 12대 5라는 관계가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들과 뒤에 있는 숫자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생각. 자, 바로 앞에 있는 숫자는 바로 60을 뒤에 있는 숫자로 나누어 준 것이죠. 자, 또는 우리 나눗셈은 역수의 곱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D분의 60이다 이런 형태로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두 수의 관계가 나눗셈 관계에 있거나 혹은 역수의 곱 관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바로 반비례 관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이 말을 식으로 문자를 써서 간단히 나타내보면, 앞이라는 것을 y라 하고 뒤를 x라 하면 그러면 x분의 60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얘는 유리함수꼴로
우리는 반비례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정비례 환비를 다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자, 세 번째, 비례 배분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례 배분. 자, 비례 배분이란 무엇이냐? 즉, 예를 들어 바로 가겠습니다. 물건 10개를 2대3의 비율로 나눠 갖는 방법. 자, 이런 식으로 전체를 주어진 비로 나눠 갖는 방법,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뒤에 식을 이렇게 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건지 하나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해하고 마무리 짓죠. 자, 10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물건 10개가 있는 거죠. 자, 얘를 2대3의 비율로 나눠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2대3의 비율이니까 우선은 2 더하기 3, 즉 5개의 패키지로 얘를 포장하는 겁니다. 즉 5개로 묶는 겁니다. 10개를 5묶음으로 가져가니까 2개씩 묶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묶음이 5묶음이 됐습니다. 그럼 이 5묶음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2개, 3개 묶음씩 가져가주면 2묶음 가져가니까 4개가 되는 것이고요. 3묶음 가져가니까 6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물건 10개를 2대3의 비율로 나눠가는 방법은 4개, 6개를 가져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는 간단하죠? 이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보면 물건 10개가 있는데 얘를 우선은 2 더하기 3의 개수만큼의 묶음으로 나눠주고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2묶음을 가져가니까 2묶음을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먼저 4개를 가져가고 마찬가지로 10개를 2 더하기 3의 묶음만큼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개를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6개를 가져가는 게 되겠구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례 배분 우리 간단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